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최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나무를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전 세계 세금 청구기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나 케이만 제도, 바로 조세 피난처로 많이 유명하죠. 철저한 고객 비밀주의로 조세를 피해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8,730조에서 일경 2,792조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표 기업들까지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은 돈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파악이 어려운 만큼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뽑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지하 경제의 양성화,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영화 007을 보게 되면요. 이 스파이들이 꼭 이제 자기의 수당 어디서 받게 되냐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어떤 계좌에 있다. 꼭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만큼 이제 스위스와 케이먼 제도 쪽에 이러한 검은 자금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서서히 봉인이 풀린다.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지금 유동성이 시급하고 유동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이제 조세 피난처를 할 수 있는 스위스라든지 케이만 군도 쪽에서 자금을 좀 뽑아내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조세 피난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어로 텍스 헤븐이라 그러네요. 오죽했으면 헤븐이라는 영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만큼 조세 피난처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떤 잠겨진 지하 경제에 있던 자금이 어마어마하지 않나 보겠고,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뭐 규모 정도 파악이 안 될 정도라 그럽니다. 사실 이것이 파악이 되면 지하 경제가 아니겠죠. 지상 경제겠죠. 파악이 안 될 줄 상당히 큰데, 뭐 EU라든지 미국, 한국 관련해서 여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 자금들이 이제 족쇄를 풀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족쇄가 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지하 자금을 이제 양성하는 우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늘리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사 내용 중에 쭉 보다 보니까요, 지하 경제 규모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370조 원 규모인데요. 자,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세수를 늘리겠다. 대략 한 5년 동안에 50조 원의 추가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이 지하 경제가 양성화될 경우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산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1993년 금융실명제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0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죠. 활성화가 아니라 양성화입니다. 양성화인데 실질적으로 뭐 370조 규모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시장의 시가총액 합친 거의 한 30% 정도가 되니까 뭐 370조를 다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세금 정도만 생각해도 50조 원 정도의 어떤 규모가 파악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예전에 2000년도 전에 지하 경제 또 활성화 차원에서 창투사라든지 금융 카드 할부사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뭐 산머니, 니머니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약간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좀 심플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 업종을 하고 있는 어떤 뭐 상장된 회사 중에는 리드코프라든지 최근에 어떤 벤처밸리 붐 때문에 상당히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벤처금융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가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보게 되면은 과거 1993년에 금융실명제 이후에 증시가 크게 가속화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지하 경제 양성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스위스와 케이먼 제도의 어떤 은밀한 자금을 끄집어내게 된다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시장에 좋은 호재성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들의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걱정되는 건 007의 월급은 어떻게 받을지 걱정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재미있는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가면 국내와 중국 이렇게 두 국가가 생각이 나는 미국과 한국 이렇게 두 국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는 중국 시장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저가폰 위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성공하며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국내 IT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스마트폰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유원컴텍을 지목했고요. 대우증권에서는 파트론에 주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스마트폰 로컬업체 관련 기업 중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품업체들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노칩, MC넥스, 와이솔 등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모바일 게임 업체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컴투스에 대해 중국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최대 게임 유통업체인 텐센트와의 시너지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 종목, 혹시 눈길을 끄는 게임주가 있으신가요? 네, 역시 중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중국은 한번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떼거지로 만듭니다. 확 만들고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 중요한 기사 내용도 보시다시피 이미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애플 2강 구도 쪽에서 5% 미만의 어떤 작은 회사들이 15년의 싸움인데 이미 지금 보면은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GT 같은 경우는 지난 화웨이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저가 스마트폰을 공략을 해가지고 보통 $1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략해가지고 지난해 점유율이 4.9%까지 3위까지 올라왔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기사가 좀 눈에 보입니다. 예,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이 저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품질은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시장 점유율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2016년에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에는 위협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좀 바꿔보게 되면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 한국의 부품 회사들이 있다면은 그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물량 공세 아니겠습니까? 물량 공세이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어떤 밴드 업체로 묶여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개수가 많아지는, 즉 중국 쪽에 만약에 어떤 밴드 라인을 갖고 있다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소형 부품주의 역할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일부 종목들 조금 몇 가지만 짚어보니까 증권사에서 유원컴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중국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열 확산 시트 개발로 중국 스마트폰에 공급한다는 기사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파트론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업체를 많이 알고 계신데 삼성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납품 라인 자체가 증가한다는 그런 종목이 있고, 제가 조금 주목할 섹터는 현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관련해서 중국 스마트폰과 공략한다 있는데, 컴투스는 최근에 주가 흐름 관점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약간 내려간 흐름인데 최근에 나왔던 그 온라인 게임 회사 중에서 웹젠이 실제적으로 지난주부터 중국의 게임사 텐센트와 제휴하면서 어느 정도 모바일 게임의 어떤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현대증권의 어떤 컴투스도 좋아 보입니다만은 투자 매력 쪽에서는 우리 웹젠 쪽이 중국의 텐센트사와 제휴하는 것 자체 조금 좋아 보이고요. 조금 더 부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카메라 케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업체도 많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기계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모베이스 선두로 한 어떤 휴대폰 케이스 업체인데, 이 종목 중에서 화웨이와 중국 발음이라서 좀 어렵네요. 화웨이와 함께 같이 하는 회사가 바로 우전엔 한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면서 실제적으로 리스트 이모션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쪽으로 케이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예, 이 휴대폰 부품 업체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은 이들 종목들의 주가 레벨을 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된 주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자, 이 가장 먼저 언급됐던 유원컴텍과 파트론 등등도 작년 중순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격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스마트폰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언급하셨던 스마트폰 게임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한 이슈 정리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갈게요. 인기 모바일 게임들이 하나둘씩 캐릭터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애니팡의 개발 회사인 썬데이 토즈는 휴대폰 케이스와 그리고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넥스트 플로어의 드래곤 플라이트도 선우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캐릭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또 게임빌도 출사표를 낸 상황인데요. 캐릭터 사업에 적극 나선 게임사들, 그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우선 캐릭터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고요. 또 쇼핑몰이나 대학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문 매장들, 여기에 브라우니 등 캐릭터 간접 광고로 인해 캐릭터 사업 생태계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외 시장으로까지 그 외형을 확장하는 상황인데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가세하며 캐릭터 사업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조 원가량 늘어난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캐릭터 산업의 전망, 앞으로 더 밝아 보이죠? 예, 하기서 저도 집에 애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장난감 많이 파는데 뭐 토이 뭐 그런데 가보면요. 저희 집 애가 뭐 말도 잘 못하면서 아빠 뭐 앵그리버드 하면서 무슨 앵그리버드 인형 앞에서 징징 울면은 자연스럽게 사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만큼 그 게임 관련된 이 캐릭터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애니메이션 중심이었는데 좀 시장이 많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샵에 보더라도 헬로키티 같은 브랜드 일본도 보면은 상당히 약간 제가 보니까 사보려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요즘 애들 보면 뭐 뽀통령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뭐 시장 규모가 9조 원 정도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사실 그 캐릭터 산업을 하는 업종들의 시가총액 다 합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캐릭터 산업이 이만큼 크다 보니까 기존의 게임사들이 단순하게 홍보용 차원에서 시작했던 캐릭터 산업 자체를 뭐 앵그리버드의 어떤 성공, 그리고 KBS 모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뭐 브라우니? 네, 브라우니 그런 강아지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캐릭터 산업 자체가 돈이 된다는 것을 하면서 기존에는 서비스 차원에서만 좀 만들었는데 여기에 조금 눈길을 돈독이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 좀 보이는 내용입니다. 예, 돈독이 올랐다.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 중심의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애들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게임 관련해 가지고 캐릭터 산업으로 넘어갈 때는 어린이부터 애기들부터 해서 우리처럼 중년층, 이거 아닌데. 아무튼 나이 많은 연령층까지 많은 사람들, 넓은 연령층이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이 게임 관련한 캐릭터 산업은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 산업이라는 캐릭터 산업이 커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가 맞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린이 꼬마였습니다만 실제 최근에는 성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에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익숙하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을 여는 사람은 바로 성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한 3개 정도 종목이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대표업체인 대원미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봉제 왕구를 만드는 손오공이라든지 오로라 같은 종목에 상당히 주목되는데 최근에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땐 일단 오로라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 대원미디어와 손오공은 약간 바닥권에서 하방을 다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늘 오로라를 약간 탑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봉제왕구 인형을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가지 뉴스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IT 부품주들 그리고 게임주까지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캐릭터 사업으로 인해서 오로라 그리고 대원미디어처럼 캐릭터 사업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계석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